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 세상 행복전도사입니다. 9월 7일 대한민국 부동산 판도를 뒤흔드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과연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한쪽에서는 이제 집값은 끝났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공급 늘린다고 집값이 내려가겠냐고 말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사례를 통해 긴 여정으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1부. 대책의 뼈대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무려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상상이 되시나요? 매년 27만 가구씩 지난 3년 평균보다 10만 가구 이상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짓겠다가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넘겼다면 이번에는 LH가 직접 공급합니다. 그리고 유유부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임대까지 다 털어내서 집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정비사업도 손을 봤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했죠. 한마디로 이제 속도전이다 선언한 겁니다. 2부. 전문가들의 첫 반응 희망과 우려. 그럼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을 이사철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은행 함영진 랩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자 수요를 억제했다. 양동작전이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박수만 친 건 아니었습니다. LH가 과연 이 큰 짐을 감당할 수 있겠냐?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분양가 통제, 수익성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지방은 미분양 쌓이는데 수도권만 집중하는 게 맞냐? 이런 우려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3부. 변호사의 시선, 법적 제도적 문제. 이번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부동산 전문 최민수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계약 구조가 복잡해지고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은 분쟁 소지도 커진다. 또 도심 유유부지 활용은 좋지만 토지 보상 문제, 환경평가, 지자체 협의 등은 쉽지가 않다. 여러분, 결국 법적인 절차 하나라도 꼬이면 공급 늘리겠다는 약속이 말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송 하나로 3년에서 4년씩 지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4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자, 이번에는 시장 속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A씨. 이번 발표 보고 솔직히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 기회가 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분양한다는 건 아직 몰라요. 기다리라는 말뿐이니 불안하긴 합니다. 투자자 B씨.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 꺾였습니다. 솔직히 예전 같으면 분양권 받고 갈아타기 했을 텐데 이제는 무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이처럼 같은 대책을 두고도 사람들 위치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5부. 집값의 향방과 시나리오별 분석. 그렇다면 진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한동안 잠잠해지고 불안 심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공급하겠다는데 지금 무리해서 살 필요 있나?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135만 가구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집값 하방 압력은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별 차이입니다. 서울 핵심지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고 지방은 미분양 걱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6부. 제도와 리스크 실행의 함정.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 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LH 재정 건전성은 이렇게 많은 집을 직접 짓겠다고 하면 자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계약 분쟁 가능성은 민간 참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분쟁 소송 위험이 커집니다.
행정지연은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자체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수도권은 공급 늘리는데 지방은 방치되면 더 큰 균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부 충격적 결말.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9월 7일 대책 이게 집값을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올릴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심리 안정으로 인한 집값 급등세는 꺾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갈린다. 핵심지는 여전히 버틸 수 있고 지방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즉, 충격적인 결말은 집값은 일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는 떨어진다 체감할 것이고 누구는 오른다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값, 부동산, 그리고 내 삶은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